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16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시아나 ADT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가로 매수를 매수 눌렀는데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렉이 걸렸네요. 네, 지금 매도 주문이 많이 나오니까 렉이 살짝 걸려서 조금 슬리피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건 렉이 좀 심해서 일단 안전하게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겼고요. 상승이 강하게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자, 일부 체결되었습니다. 물량 또 수익 챙겼습니다. 네, 좋네요. 아시아나 IDT는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전량 매도하고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9시 4분 58초에 나머지 물량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신기계 매수를 좀 해봤고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렉이 좀 심하게 걸리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움직임이 마음에 들질 않아서 일단은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손절을 했고요. 약손절로 물량을 좀 줄여봤고요. 자, 요것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가 나갔고요. 자, 모양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짧게라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요 꼬리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오늘 또 2차 파동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수익을 챙겼고요. 일단은 돌파가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수익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3차 파동이 다 나온 자리에서 또 연이어서 파동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13%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충분히 이 종목이 진짜 상승이 나올 만큼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안신기계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매수를 좀 해봤고요. 미리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지금 떨어지면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여기 돌파 나올 때 매수했던 자리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서 매수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안 좋아 보여서 짧게 제가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분할로 매도했던 종목인데 상승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돌파된 고점 자리까지 떨어져서 자, 요 자리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 지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저는 위쪽에다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요 꼬리 자리, 요런 자리, 여기 또 저항받던 자리 근처 있죠. 자, 여기 고점 만들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4,350원 자리 라운드 피겨 두 호가 아래에다가 좀 걸어 봤습니다. 하나는 조금 위쪽에다 걸어 봤고요. 자, 요게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제 매도가를 터치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현재 한 2%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자, 요 자리까지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요 자리는 현재 터치를 했어요. 살짝 여기서 저항받고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이렇게 또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제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왔죠.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저항을 살짝 받고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뭐 조금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계속 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신기계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 자리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저항받았던 자리죠. 자,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 다시 터치를 하면서 살짝 지금 뚫었거든요. 자,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오면 이 자리까지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아래로 빠진다면 아래쪽에다 매도하고 수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원하게 뚫는 모습이 안 나와주네요. 거래도 좀 약하게 터지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내려서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자, 요 물량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다시 또 확인되었습니다.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자, 물론 이렇게 만들다가 돌파를 하고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 됐고요.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에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안신기계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를 좀 해봤고요. 바로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내려서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좋네요. 한 번에 다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원래 매도 걸어놓았던 자리까지 기다렸으면 전량 체결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감했고요. 기다리 스튜디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펙트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자, 절반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수익 매도 실현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상승 VI 갭 구간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자, 이 종목 갑자기 좀 뉴스가 떠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인수한다라는 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여기서 VI 들어갔길래 상승 VI에서 또 진폭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을 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에이펙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5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아시아나 ID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는 오늘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자, 오늘 아시아나 항공하고 에어부산도 같이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아시아나 IDT를 공략을 좀 했고요. 아시아나 항공을 공략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인 아시아나 IDT가 더 매매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수 대기를 미리 걸어 놨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제가 다른 창에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 항공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좀 렉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투자증권 서버가 그랬던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매수 매도 주문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서 렉이 걸려서 슬리피지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시장가에 매수 걸어뒀는데 호가가 막 움직이다가 어쨌든 체결이 됐죠. 그리고 빠르게 반등 줄 때 수익권에서 제가 바로 분할로 2분할로 매도를 했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6%가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 4% 정도 충분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는데 이 호가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지가 않고 계속 렉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 더 수익을 못 냈던 것 같고요. 나머지 25% 물량은 시가 이탈하는 자리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죠. 자, 아시아나 항공이 시가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 이탈이 나오진 않았죠, 여기서.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확 떨어지니까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은 시가 이탈이 나오는 거였죠. 2, 3등주니까.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도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위쪽에 이제 또 엄청난 매물이 쌓였겠죠. 그래서 당분간 여기를 뭐 강하게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는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시아나 IDT로 저는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신기계 매매를 했죠. 자, 한신기계는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이제 연이은 2차 파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3차 파동 구간이라 이 종목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한신기계 또 오늘은 일진전기죠. 예, 일진전기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도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움직였고요. 자, 한신기계도 이제 관련해서 움직인 거고 오늘도 강하게 또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 꼬리 자리를 돌파를 하길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쪽으로 또 여기 아래쪽으로 빠질 때는 음봉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수가 조금 아래다가 제가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익권에서 빠르게 분할로 수익을 챙기고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엄청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결국에는 2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 없이 반등 없이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져서 제가 여기서 또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매수 대기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고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제가 매수하고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무너진 저점 라인이라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딱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수익을 못 챙긴 상태로 아래로 빠졌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 제가 좀 홀딩을 할까 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길래 다시 좀 저항을 받겠다 싶어서 빠르게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가 지지 저항 라인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무너진 저점 라인이 저항을 반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좀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마감이 됐죠. 자, 어쨌든 한신기계는 돌파 매매로 수익 내고 또 투매 매매로 수익을 챙기면서 두 번의 매매로 수익 잘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기계 매매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매매를 좀 했죠. 자, 이 종목은 뭐 시장 대장주 중심주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짧게 한 2, 3%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고점 자리 바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서 한 1.5%, 2% 정도에서 절반 수익 챙겼고요.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한 3% 구간에 매도 걸어놓은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수익 잘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 딱 찍고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대장주 중심주가 아닌 종목들은 목표 수익률을 뭐 2%든 1%든 3%든 정해놓고 빠르게 이제 수익 줄 때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 매매도 마쳤고요. 자, 에이펙트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이 오늘 재료가 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봉상의 위치는 자, 요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모양은 또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원체 이 가벼운 종목이고 과거에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모습들이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재료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요. 자, 요 정도 구간에서 상승 VI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갭이 상승 VI 이후에 잠깐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이걸 1분봉상으로 보면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상승 VI에 들어갔고요. 갭이 여기서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9,130원에 매수 대기를 미리 걸어놨죠. 자, 그랬더니 딱 거기까지 체결이 되고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고요.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반등 줄 때 분할로 이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빠르게 챙기고 매매 마쳤습니다. 여기서 결국엔 이렇게 진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이런 VI 갭 구간에서 굉장히 진폭을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떤 종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방법으로 또 상승 VI 갭 구간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겼던 적도 있습니다. 자, 에이펙트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매매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공유를 안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두 번이나 매매를 했는데 두 번 다 수수료만 좀 마이너스가 나가는 매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중간에 이런 저항받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매매 대응을 해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쫓아붙었으면 좋은데 이때는 제가 이 종목을 체크를 못했어요. 자, 여기서 체크가 돼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한호가 위에서 첫 번째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매매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여기서 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강하게 움직이나 싶더니 다시 빠져서 이제 장마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본전가에서 다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는데 두 번 다 수익을 내질 못하고 그냥 본전가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부터 좀 살펴보면 오전에 시초가 매매 대응을 한 거죠. 이제 거래 재개를 통해서 매수자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서 짧게 수익 내고 좀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신기계 돌파 매매로 짧게 수익 낸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투매 매매로 수익 낸 부분이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기술적 매매로 바로 이제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 에이펙트는 상승 VI 갭구간 매매에서 수익 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게 오전에 매매해서 이제 한호가 위에서 매도하면서 수수료 마이너스 났고요. 요거는 이제 본정가에 매도하면서 또 수수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되는 거는 이게 현금 물량, 신용 물량이 거래가 될 때는 따로따로 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이라고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파동상으로 한 차례 상승 나온 이후에 횡보를 잘 하고 2차 파동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강하게 터졌죠. 오늘 이 종목을 사실 대장주격으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좀 잡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종목이어서 대응을 좀 하질 못했어요. 이 자리가 사실 매매할 만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좀 놓친 종목이 됐고요. 여기서 놓치고서는 사실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장중에는 상한가를 좀 풀면서 움직여서 조금은 지저분한 상한가로 들어가서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내일 움직임,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옴니 시스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고요. 디지털 전력 양계를 만드는 회사죠. 항상 이제 여름에 전력 수요 불안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옴니 시스템은 항상 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세계 스마트 시티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파동상으로 연이은 파동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실 이제 가격상으로 단기간에 너무 높은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5,600억이나 터졌죠.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매매 대응할 만한 좀 가격상의 위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오하임 INT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점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2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가 했는데 다시 상한가를 좀 말아 올렸죠. 자, 이 종목은 IMM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요. 인테리어 가구 관련한 기업입니다. 자, IMM 사모펀드에서 한샘을 인수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 있는 오하임 INT가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점상한가에 들어갔던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대응하기는 어렵죠. 아마 다음 주에도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이 뜰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매매 대응할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높은 구간으로 가격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제 기준에는 오늘 강한 종목은 좀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특징주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음봉으로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준수하게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또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에 아랫꼬리를 잘 달아줬거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기관에서 매도세를 좀 강하게 뿜어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줬죠. 자, 그런 이유가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이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2시경 이후부터 쭉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잡히긴 했지만 오후장에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토탈로는 매수 수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의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절대적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또 잘 지켜줬거든요. 5일선도 이렇게 이제 턴을 하면서 무상향으로 고개를 들었죠. 자, 이런 모습은 이제 강력하게 또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좀 보합세로 움직였는데요.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다우는 또 좀 상승을 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는 호재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하게 뻗지를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과거의 주도주였던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성장 섹터의 산업, 이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을 시키는 주도 섹터가 BBIG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산업 섹터는 역시나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섹터고요. 관련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오늘을 비롯해서 이 게임주들의 상승이 또 심상치가 않죠. 거기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도주로 치고 간 모습이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도주의 모습을 여실히 좀 보여줬던 부분. 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확진자의 수가 감소를 한다면 다시 시장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의 섹터의 움직임,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산세가 커진다면 그 부분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추후에 추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이 좀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